이번에 강의하게 될 제53강에서는 이세 호해가 만국을 또다시 재촉하게 되는 연유와 아울러서 황후의 활약상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세가 원래부터 잘한 일이 없지만 망해가는 집구석에 그야말로 기름을 다시 붓는 이러한 잘못된 정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바로 원문에서 살펴보면, 자, 오히려 혹독한 법을 더 가중시키는 이런 정책을 펼쳐버린 것입니다. 이 혹독한 법에 시달린 백성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으로 해서 더욱더 놀란 마음에 그야말로 난리를 일으키려고 백성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난리를 일으키려고 생각한다는 것은 이세를 배반하려고 하는 생각뿐이라는 점으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발단은 어떻게 됐느냐? 이세가 sak초양 이사오되, 이세가 자주자주 이사를 초양, 꾸짖은 것입니다. 꾸짖을 초, 꾸짖을 양. 어떻게 꾸짖었느냐? 거삼공이하야 삼정승의 지위에 거처하면서 하여 령도 여차오 어떻게 해서 정치를 하가니 도적으로 하여금 이렇게 들끓게 만드느냐라고 이런 취지로 꾸지람을 자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사는 여기에 대한 모면책으로 뭘 내놨느냐? 이사가 두려운 마음에 정치 잘못했다 해가지고 처벌받을까봐 그 두려운 마음에 이에 이세에게 아부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부를 했느냐? 이서 대화 편지로 직접 말하기도 그러니까 글로써 대답하기를, 현주는 필릉행 독책지수라야 어진 임금이라 하는 것은 반드시 능히 독책의 수를 행하여, 이 말은 말로 쓰니까 독책이지 이것은 백성들을 닥달한다는 뜻이 독책인 것입니다. 백성들을 닥달하는 것을 이런 정치를 행하여서 이 독단의 상하나니 위에서 독단을 하십시오. 이게 독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통치자가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군신 백성이 구가불급이하니 이러면 군신과 백성들이 자기 험을 벗어나려고 아무런 여가가 없을 것이리니 변지 감돌이 있고 무슨 변을 감히 도모하겠습니까? 제 살아나기에도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뭔 놈의 변을 일으키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 독책지수를 씁시다. 이런 이 독책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혹독한 법을 만들자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세가, 이 철다구 없는 이세가 좋아하면서 오시의 행 독책이거마야, 이에 독책을 행하기를 더욱 엄격하게 하여 세민심자를 위명리라 하고 백성에게 세금을 걷되, 여기에 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렴주구예요. 가혹하게 세금을 걷어들인 사람은 명철한 관리라 말하고, 살인중자를, 백성들을 죽이기를 많이 한 자를 그걸 충신이라고 여긴 거예요. 이렇게 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형자가 상반 얻어요. 형벌을 당한 사람들이 길거리의 절반 숫자예요. 다시 말하면 코가 잘렸거나 이마에 먹물칠이 되어 있거나 죄인들이 국민들의 절반이다, 이 소리예요. 죽은 사람들은 일 성적것이라 날마다 저자거리에 막 산더미처럼 쌓여가게 했다. 바로 이 죽을 패착을 띠고 있다. 그래서 진민이, 진나라 백성들이 더욱 더 놀라고 두려운 마음에 사라니여라, 난을 일으키려고
생각하더라. 누가 건드려주기만 건드려주면, 다시 말하면 의병 깃발만 들면 모두 다 그쪽으로 쫓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장의진녀는 허를 세워서, 조왕 허를 세워서 왕을 삼다. 조나라 장수 이양이 습살 조왕이언을, 조왕을 습격하여 죽이자 장의와 진녀가 수 산병 경량하고 산병들을 수합하여 바로 이양을 공격하고, 이에 조나라 후예를 구하여, 그 조나라 후예가 누구였느냐? 조허를 세워서 조왕을 삼게 되었더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얼마나 난세인 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의병을 일으키고 힘만 있으면 자기의 왕도 죽여버리고 또다시 왕을 세우고. 자, 이세가 이러한 의병들을 공격함으로 해서 진승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세는 입견 더욱더 사마흔 동예와 같은 병장군들을 보내서 좌장감 격도하니 장감장군을 보좌하여, 여기에서 말한 도적은 진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의병들은 도둑이에요. 의병들을 공격해야 하니 진왕이 패주언을 이때 진승이가 패배를 당해 도주하자 그 말을 모으는 장가라는 신하가 진왕을 죽여 가지고 항복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맨 처음 의병을 일으켰던 진승은 얼마 살지 못하고 바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장량은 병사를 모으고, 자, 의병을 모았는데 길 가는 도중에 황꼬조를 만남으로 해서 여기에서 황꼬조와의 다시 헤어지지 않는 만남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나라 진인 진가가 기병어 다미러니, 바로 이 다미란 데서 의병을 일으켰는데 문 진왕군 패하고 진승의 군대가 패배했다라는 말을 듣고서 이에 경구를 세워서 이번에 초항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경구 제류에, 경구가 유에 있을 적에 패왕이 왕 종지러니, 패왕이 바로 패공이 찾아가 그를 따랐더니, 자, 거기를 따라갔는데, 쫓아갔는데 장량도 또한 소년 100여인을 모여가지고 도패공에 길 가는 도중에서 환꼬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촉원하다 마침내 거기로 합해버린 것입니다. 소년 한 100여인을 데리고 의병 일으켰다가 장량이 사기 태공 병법으로 새 패공하니, 장량이 자주 태공, 강태공의 병법으로서 패공을 유세를 하니, 사실은 장량이가 배운 것은 태공의 병법이 아니라 황석공 소서예요. 그래도 병법으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패공이 선지하여 환패공이 그의 계책을 훌륭히 여겨서 상용기책이라 항상 그의 장량의 계책을 썼다. 그러자 장량이가 여기에서 마치 유비와 제갈량처럼, 수어지교처럼 불가분의 관계를 말한 것입니다. 양이위 타인원의 계불선이러니, 장량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런 계책을 말할 적에는 모두 장량의 말을 귀담아 주지 않더니 환패공이 이렇게 자기 말을 잘 써주니까 장량이 뭐라 했느냐, 패공은 태천수야라 하고 우리 패공은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고서 이 때문에 수정불거하다 마침내 패공을 따라서 떠나가지 않고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량과 환패공과의 만남이 다시는 헤어지지 않는 만남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볼 부분은 항량이 초나라 장수로서 초해왕을 세우게 되는데 이것이 잘한 일일까 못한 일일까는 사평에 적지 않은 논란거리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8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항량이 도강 8천년이니라 바로 항량이가 오강이라는 강을 건널 적에 8,000명의 의병을 가지고 건너오는 것입니다. 그때 경포가 의병을 이끌고서 마침내 항양으로 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양은 그야말로 진나라의 이 진가와 경구라고 하는 사람을 공격해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량은 패공에게 졸 5,000명을 건네주는 상위 개념에 속하는 그룹인 것입니다. 오히려 큰 세력을 가지게 되고 마치 패공은 거기에 부속되어 병사를 얻어쓰는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죽에게 상과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황후는 양성을 공략해 가지고 모두 양성 땅 백성들을 생매장하여 죽이게 되는 잔혹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황후는 범징을 만나게 되는데 범징이 황후를 찾아가서 초해왕을 세우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초해왕에게 충성하려고 초해왕을 세웠을까? 어차피 이것은 나중에 초해왕은 천하가 통일한 뒤에는 의제로 바뀌게 되고 이 의제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초해왕을 세워놓고 좋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황후의 입장에서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범증이 명분을 세우기 위하여 초해왕을 내세운 거 이게 잘한 일일까라고 문제시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항량이 이 장량으로 하여금 한왕을 세우도록 만들고 무신군이 격파 장감의 대군을 격파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바로 뭘 의미하게 되느냐, 의병들이 진나라의 대병을 격파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의병들이 진나라의 대군을 물리쳤다라는 것은 진나라는 이제는 멸망의 기로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 이러한 8단락의 부분을 하나하나 다시 짚어보면 항량이 이 8천인으로 도강이 서하다. 도강이란 이 강은 오강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진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됐느냐. 경포라 하는 사람은 6이라는 땅의 사람이다. 그리고 성은 영시다. 망지강중하여 이 군중이러니 도망하여 어느 강가로 가가지고 군도가 되었다 이 말은 사실은 초적배가 된 것이에요. 이 도둑이 된 것이에요. 문항량 도예하고 항량이가 회소를 건넜다라는 말을 듣고 인병초건하다. 병사를 이끌고 거기로 바로 하팔촉, 거기로 연합세력을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량이 중지 6, 7만이니라 항량의 의병의 무리는 이제는 6, 7만인이라는 데 이르렀다. 이 말은 뭔 말이냐? 대군을 형성하기에 이르렀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합이라는 데에 주둔하고 진격, 진가, 경구하여 진가와 경구를 진격하여 그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진나라 군대를 격퇴하기에 이르렀음을 말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의병을 일으켰지만 계속 쫓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항량의 활약과 황후의 활약에 의하여 이제는 의병들이 당당하게 진나라 병사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패공이 왕전량한데 패공이 항량을 찾아가 뵈는데 항량이가 애하부대로 생각해가지고 패공에게 졸 5,000명을 주어서 정벌토록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패공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애하부대장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항량은 일종의 사령관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항량과 환패공의 관계는 사령관과 그야말로 애하부대장, 대대장이 되는지 중대장이 되는지 그 정도의 소수병력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환패공이는 미약하기 짝이 없는 부대인 것입니다. 항량이 또 황후로 하여금 별도로 양성을 공격토록 하니 양성의 백성들이 견고히 지켜갖고 항복을 하지 않자 이미 승리하고서는 모두 그 백성들을 묻어버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빨리 항복하지 않고 항명했다라는 이유, 이렇게 끝까지 버텼다라는 이유, 그거 하나만으로 모든 백성들이 생매장을 당하는 이런 화근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모두 생매장을 해버렸다라는 이 세 글자 속에는 황후의 잔인무도함으로 이 사람에게는 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점을 부각시켜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라 하는 것은 언제나 승자의 편에서 써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황후가 양성의 모든 백성들을 생매장했다라는 것을 잘했다라고 말한 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마천이 이런 글을 쓴 데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느냐. 황후의 잔인무도함을 부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도 보는 것입니다. 자, 범증이 바로 찾아가서 초해왕을 세우도록 유세를 하는 것입니다. 항량이 문 진왕정사하고 항량이는 진왕정의, 정이란 사람이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 저 별장하여 모든 별장들을 소집하여 회설 개사할세, 설이란 땅에 회합을 가지고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진나라 2세를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이 일을 서로 상의할 적에 패공도 여광은이라 패공도 또한 그 자리에 참석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소인 범증이 연 70이라 소땅에 거하는 범증이라는 사람이 나이 70인데 소 거가야 호 기계런이 평소에 집에 있으면서부터 기이한 계책 쓰는 것을 좋아하는 노인네예요. 원래 일종의 은자처럼 숨어있는 인재인데 왕세 항양을 찾아가서 유세를 합니다. 진승이 수사의 진승이 수사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의병을 처음 일으켰기에 수사라는 문자를 쓰는 거예요. 머리 숫자.
진승이가 맨 먼저 일을 했다. 의거에 일을 했다. 그래 수사란 문자를 쓰는 거예요. 진승이 맨 먼저 이렇게 의병을 일으킬 적에 분립초후의 자리반이 초나라의 후예를 세우지 않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섰다. 이러한 사리사욕을 보여줌으로 해서 기세불장이라. 바로 진승의 세력은 오래가지 못하고 죽음을 당한 것이다. 자,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자기가 서지 말고 왕을 세워라. 이것이 초해왕을 세워야 오래갈 수 있다라는 전제예요. 금군이 오늘날 항양 당신이 기 강동에서 벌떡 일어나 의병을 일으킬 적에 초봉기지장이 초나라 봉기한 의병들이 장수들이 개쟁 부군자는 모두 앞다투어서 당신에게 모두 다 귀속된 것은 이군 셋에 초장하야 바로 당신의 집안은 대대로 초나라 장수로서 능불입 초지후야라. 능히 초나라의 후예를 왕으로 다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모두 귀속한 것이다.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초해왕을 세워놓은 거예요. 이에 항량이 그의 말을 그렇다라고 수긍하여 내 구득 초해왕 손심하야 초해왕 손자인 심 마흔심자 이 손자인 심을 구득 찾아가지고 이비 초해왕하니 손자를 갖다가 다시 할아버지 호칭인 초해왕으로 삼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 초해왕은 초나라 사람들의 초해왕이 진나라에 들어가서 억울한 죽음을 했기 때문에 진나라 백성들이 모두 다 염원하고 연민의 정을 갖고 있는 분이 초해왕이에요. 그래서 초해왕 이름을 붙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총민망야라 백성의 여망을 따라서 초해왕이라 한 것이다.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항량이 의제를 세우는 것이 그니 공명으로 봉지요 사실은 괜한 명분으로 세워놓은 것이지 실제로는 모든 일은 누가 주관하느냐? 그 일은 항량이 주관한 거예요. 그러면 초해왕은 일종의 가장 시체말로 말하면 이건 얼굴만 내보여주는 사람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아무런 실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항량은 자기를 무신군이라고 스스로 부르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항량은 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초해왕까지 세워두고 모든 제후들의 연합 세력을 꾀하려고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기로 하고 남은 부분은 다음 강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